손재TV 시작합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가 선출되고 난 이후에 각종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까지도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큰 흐름을 살펴보면 이재명 후보는 한 달이 넘게 지지율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후보로 선출되면서 이재명 후보에 비해서 10%포인트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가고 난 이후에 지난 2주 동안은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에게 기회인가 위기인가? 대선 전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지율이죠. 지지율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전략 전술이 짜여지는 것인데 지금 10%포인트 앞서가고 있다. 그런데 양쪽 다 정체되고 있다.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 10%포인트 앞서가고 있는 여기에서 격차를 더 벌려나가는 조짐이 나와야 한다. 더 벌려질 수 있느냐? 아니면 벌리지 못하고 윤석열 후보도 계속 정체하느냐? 아니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반등하느냐? 이 부분이 이제 다음 주가 되면 가닥이 잡힐 것이다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선대위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선대위를 다음 주에 구성하겠다라고 했고 이재명 후보는 이미 만들어진 선대위를 완전히 재개편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선대위를 어떻게 꾸리느냐? 양쪽 모두. 한쪽은 새로 만들고 한쪽은 새로 개편을 합니다. 어떤 얼굴들과 정치를 하려고 하느냐? 누가 윤석열이나 이재명 후보와 함께 정치를 할 사람들인가? 주역들인가? 그 얼굴에 따라서 이제 지지율의 흐름이 바뀌게 될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다. 이 부분입니다. 일단 한국갤럽에서 오늘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먼저 한번 살펴보고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국갤럽이 한 달에 한 번씩 조사하는 결과입니다. 지난 16일에서 18일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42%, 이재명 후보는 31%, 사자대결 구도입니다. 안철수는 7%, 심상정은 5%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달 전과 비교해서 얼마나 오르고 내렸느냐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한 달 전과 비교해서 31에서 42, 11%포인트 올랐습니다. 이재명은 34에서 31, 3%포인트 내렸습니다. 이건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의 후보로 선출되고 난 이후에 보였던 쭉 여론조사의 흐름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2주 동안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되면서 굉장히 많이 지지율이 껑충 뛰었는데 지난 2주일 동안은 변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한 달 동안 지지율이 정체되거나 하락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안철수와 심상정 후보는 안철수는 9에서 7, 심상정은 7에서 5, 2%포인트 내렸습니다. 양강 구도가 형성이 되면서 안철수와 심상정은 내리고 있는 추세다.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응답 방식, 주관식이라고 하죠. 누구 후보를 보기로 주지 않고 선호하는 대통령 후보 누구냐고 그냥 묻는 형식입니다. 이 자유응답 방식에서도 윤석열은 34%로 1위, 이재명은 27%. 이 자유응답 방식이 재밌는 것이 홍준표의 지지율, 이낙연의 지지율도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홍준표의 지지율은 2주 전과 비교해서 15%에서 7%로 절반이 넘게 뚝 떨어졌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한 달 전에 8%에서 2%로 떨어졌습니다.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 떨어진 것이 이재명으로 옮겨가지 않았다 추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문제는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입니다.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7%.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경선을 시작하기 전 홍준표 후보의 5에서 6%의 지지율로 되돌아갔다. 나머지 모든 지지율은 거의 윤석열 후보가 흡수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이 되는 부분입니다.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내려가고 있다.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뚝 떨어져서 국민의힘 경선 전으로 원위치를 했다. 오늘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했던 대부분의 후보들이 윤석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원팀을 선언을 했습니다. 2명이 빠졌습니다. 홍준표와 유승민입니다. 안철수는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겠죠. 앞으로 문제는 안철수와 홍준표와 유승민 연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안철수도 그렇고 홍준표도 그렇고 지지율이 모두 하락세입니다.
이들의 지지율이 하락세에 있다라고 해서 통합, 연대를 포기해야 된다는 문제는 아닙니다. 통합, 연대는 어떤 경우에도 해야 합니다. 결국 박빙의 승부를 예상하고 전략을 짜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지율이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연대의 시기, 연대의 방식, 협상의 방식, 이런 세부적인 문제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서두를 필요도 없고 또 서둘러서 될 일도 아니다. 지금 지지율이 하락세에 있으니까 여러 가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이 드는 부분입니다. 이제 10%포인트 정도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을 앞서가고 있는데 여기가 가장 중요한 대목이다. 다음 주가 가장 중요하다. 선대위를 한쪽은 만들고 한쪽은 운영 방식을 100% 뜯어고치겠다라고 합니다. 지난 한 달을 반성하는 것이죠. 지지율 정체를 뚫기 위해서입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지지율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윤석열 후보가 격차를 더 벌인다면 굉장히 기회가 될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후보가 격차를 벌이지 못하고 이재명 후보가 따라붙는, 격차가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 위기가 될 것이다. 먼저 민주당의 선대위, 이재명 후보가 선대위를 어떻게 꾸리려고 하느냐. 민주당의 선대위는 소위 통합만을 내걸어서 잡탕이라고 보면 됩니다. 민주당에서 모을 수 있는 사람은 모두 다 모아놨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하면 일하는 사람도 없고 일 안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책임 안 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식의 비효율적인 선대위로는 어떤 선거에도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이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의 선대위를 만들었죠. 이낙연과의 갈등, 이런 것을 해소하고 자신이 비주류이기 때문에 친문을 의식해서 이런 식의 선대위를 만들었는데 결국 안 되겠다, 바꾸자. 바꾸면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군기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이해찬 전 대표입니다. 이해찬 전 대표를 완톱으로 모시느냐, 아니면 소위 별동대라고 이름을 합니다. 이너서클이죠. 이재명의 이너서클, 가장 측근들, 별동대를 만들어서 선거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전이거든요. 얼마나 빠른 속도로 얼마나 정확하게 메시지를 내고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엇갈리지 않습니까? 여론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동대를 만드느냐, 두 가지 안 중에서 별동대를 만드는 쪽으로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해찬 전 대표가 들어와서 군기는 잡을 수 있겠지만 이해찬 전 대표의 정치 성향상 이재명에게 지금 필요한 지지율 확장, 지지율을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중원, 중도층을 향해서 자신의 외연을 확장해 가야 되는 것이 양쪽 다의 숙명입니다. 대선은 언제나 중원 싸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해찬 카드보다는 차라리 이재명 후보가 직접 나서서 별동대를 만드는 방식으로 선대위 체제를 개편하겠다. 이런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윤석열 후보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제 선대위를 만들어야 하는 입장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선대위를 만들면서 이재명 후보처럼 이런 별동대나 이너서클 이런 걸 만들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당 조직 중심으로, 당 중심으로 선대위를 만들겠다. 그러면서도 두 가지 원칙을 내걸었습니다. 모두를 통합하겠다, 효율성 있게 하겠다.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겁니다. 모두를 통합하면서 효율성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의 경우처럼 잘못하면 모두를 통합하는데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개편된 민주당의 선대위 조직, 체계, 만들어진 국민의힘 선대위가 어떤 모습인가에 따라서 지지율의 추이가 달라질 것이다. 결정적인 계기를 맞게 될 것이다. 국민의힘 선대위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느냐. 경험 많은 구관들이 포진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청년층과 여성들이 적절히 잘 조화가 돼서 윤석열 후보의 약점도 보완하고 윤석열 후보가 앞으로 정치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정치를 하겠다라는 것이 국민들에게 정확한 메시지로 전달될 수 있는, 정치도 바꾸고 정권도 바꾸고 윤석열은 바꾼다라는 식이죠. 그런 모습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비판을 하는 것은 충분히 용인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비판할 수 있고 윤석열 후보도 비판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불필요하게 갈등을 조장하고 불필요하게 서로를 공격하는 부분, 그건 야권의 분열을 노린 책동이다. 윤석열 후보가 이번 주말은 적극 나서서
이런 많은 부분들을 해소하고 정말 신구가 잘 조화된 정치개혁, 정권교체 이루어낼 수 있겠다라고 국민들에게 이미지를 줄 수 있는,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선대위를 꾸려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